셀리정입니다. 자, 오늘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하기 전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문장 연습 같이 해달라. 해석 연습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8분사 먼저 보시고, 주어 동사를 기본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주어동사 항상 찾는 거, 수일치, 태, 시제 확인하는 연습을 계속 부단히, 무의식적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하나하나씩 가로고를 가로쳐 가면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에 가로를 열고 가로 닫는 연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쭉 와서 이제 마지막 6번 conjunction에 대해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속 접속사가 되겠죠. 자, 주어가로 다시죠. 주어가 될 수 있는 네 가지 투부정사, 동사 ing로 가시고 나중에 이때 동사 ing 배울 때 우리는 이것을 동명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괜찮아요. 일단 동사 ing 열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WH, 4번은 접속사 대세 열어두시고 혹시 주어 자리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처음 이거를 듣는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씩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가면서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접속사에 대해 배워볼 건데요. 접속사는 크게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 상관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게 그 문법이 어렵다고 하는 게 이 말이 좀 어색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타이틀, 제목, 이 단어의 뜻을 한글 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 그래서 이 부류로 문법이 묶였구나.'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등위 접속사란 대등하대요. 같은 위치에 있대요. 같은 것끼리 대등한 것을 연결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and, but, or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he worked hard, but he failed. 우리는 등위 접속사는 세모를 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대등한 거 볼게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어요. 라고 해서 이 but이라는 게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나요? 그렇죠. 문장 앞에 있는 he worked hard라는 문장과 he failed라고 하는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but을 등위 접속사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속은 뭐냐? "나 어디에 종속돼 있어." 라는 말 쓰나요? 들어보셨나요? 그쵸. 그래서 종속이란 말은 자주성이 없이 주가 되는 것에 딸려 붙는 것을 말해요. 내가 종속돼 있어. 이 문장에 종속되어 있는 어떤 문장을 붙여주고 있네? 라고 이해해 주시고 자, 볼게요. 자, When I arrived at the farm, it began to rain. 자,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은 되죠. 그래서 내가 그 농장에 도착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우리말 문장에서도 내가 그 농장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다라고 안 하죠. 도착했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얘가 동사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 어, 나는 농장에 도착하다 라는 말에서 농장에 도착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when이 접속사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when이 접속사고, 그리고 얘가 이 when 절이 이 주절에 붙어 있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when I arrived at the farm이 종속절이 되는 거고, 이때 이 when은 총속 접속사가 됩니다. 저 영어는 접속사 나온 다음에 이렇게 뒤에 딸려오는 문장이 나와요. 다시 한번 영어는 접속사 나오고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붙이는 접속사가 이게 when이 접속사고요. 얘는 바로 종속 접속사가 되겠죠. 자, 상관 접속사는 우리 상관관계가 보인다. 야,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너랑 나랑 큰 상관이 있어.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자, 그 말처럼 서로 관련을 가진다는 거예요. 서로 관련이 있어. 서로 관련을 있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both Kate and Carl. 자, 그래서 and는 그리고라고 하는 여기 등위 접속사에 해당이 되는데 등위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both가 Kate와 Carl 둘 다라고 하는 상관적인 관계를 보여주죠. 그래서 both라든지 either, neither 이런 애들이
바로 등위 접속사와 함께 쓰이면서 바로 상관 접속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both Kate and Carl were absent from school. 학교에 둘 다 빠졌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다 각각 배워볼 테지만 오늘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 좀 진하게 배워볼 거예요. 자, 문법에서는 문법은 이 앞에 나온 정의를 여러분들이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타이틀이 어떤 내용인지 한글로 이해가 돼야지 그런 거구나 라고 하면은 반응 끝난 거예요. 자, 앞에 잠깐 설명드렸죠. 종속절을 주절에 연결시키는 접속사로 종속절이 주절에 포함되는 관계로 연결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문법을 시작하기 전에 팔품사는 꼭 반드시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게 뭔 말이야? 모른다 그러면 이제 팔품사로 다시 가셔야 돼요. 팔품사에서 명사 나오고 형용사가 나오고 부사가 나오고요. 절이 나오고 우리 같이 구가 나죠. 구와 절을 비교해 주죠. 이게 두 개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명사절은 뭐다? 자, 명사절은 뭐다? 그렇죠. 여기 나왔죠? 바로 명사는 우리 사물의 이름 이런 거지만 또 한 가지 명사절은 주어, 보, 목적어, 우리 주목보, 주목보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주목보, 주어, 보, 목적어 역할을 한대요. 그런 거를 즉 절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크게 이렇게 가로 묶어서 주어, 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자, 우리 저랑 같이 4.6 구조를 공부했던 친구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주어 가로 네 가지가 바로 주어 가로가 되는 거니까 그쵸? 주어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다 명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that, whether, if, 의문사, 관계사, 복귀관계사의 로 정리가 해놓은 거예요. 아예 표로 정리해놨죠. 자, 문장 간단하게 보면 자, 우리 WH 다음에 일단 끊어달라 그랬죠. Whether candy will come or not isn't certain. 자, 그래서 WH 나왔으면 접속사니까 이게 동사 들어오는 거 괜찮다라고 보고 얘가 또 동사예요. 자, 그러면 확실치 않아. 우리나라 문장도 확실치 않아. 얘가 본문이 되겠죠? 앞에 명사 주어 찾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묶어져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가 없나요? 주어가 없어요. 그런데 WH whether or not, whether 얘네들이 바로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는 주어가 되기 때문에 주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 되는 whether or not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캔디가 올지 안 올지는 여기 는 붙여주시고 자, whether candy will come or not 여기까지 오는 거죠. 캔디가 올지 안 올지는 주어니까 은는이가 여기 딱 붙여주셔야 돼요. 확실치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명사절도 진하게 배워볼 거예요. 수일치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오늘은 부사절을 이끄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자, 눈치 좀 채신 분들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명사를 수식하더라. 형용사의 대표적 역할이 명사 수식이죠. 자, 그래서 관계사를 이미 배우신 분들은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서는요. 이렇게 문장이 앞에 나오는 명사를 즉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아직 모르셔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나중에 또 배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형용사 이제 용어만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형용사절 명사 수식 아니야? 문장이네. 얘를 이끌어 한번 볼까? 자, she has a son. 이제 동사 나왔죠? 그는 아들이 있는데 WH 우리 무조건 5번 가로 묶어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사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자, 그녀는 아들이 있고 의사인 아들이 있다. 자, 정석적인 해석은 그녀는 의사인 아들이 있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의사인 아들이니까 지금 모모인 아들 son을 꾸며주는 son, 즉 명사를 꾸며주는 바로 형용사고요. 이 문장은
바로 문장이기 때문에 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영어에서는 그랬죠. 문장을 이끌어주는 접속사, 문장이 짝 읽으면 접속사 어디 위치? 문장 앞에 바로 처음에 위치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얘가 WH, 이 who가 관계사지만 접속사예요. 우리 관계사 편에서 배웁니다.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예요. 됐죠? 자, 그래서 형용사 절을 이끄는 접속사. 기본 개념만 잡으시고는 부사절 드디어 들어갑니다. 자,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데요. 자, 부사절 볼게요. 자, 문장의 주 요소가 아니래요. 문장의 주 요소가 뭐냐면 여기 있죠. 주어, 보어, 목적어를 얘기해요. 그렇죠? 주 요소가 아니고 또 명사를 꾸며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 다 떼고 시간, 이유, 목적, 결과, 양보 뭐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여기 핵심은 문장의 주 요소가 아니야. 부사절이 뭐야?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접속사에 대해서 이 각각의 뜻을 외우시면 돼요. 첫 번째, 구조를 딱 묶어두시고 그 다음 얘가 부사절이구나 라고 확인해 주시고 한마디로 이 문장이 주어 안 되고 보어 안 되고 목적어 안 되고 조금 전에 앞에서 봤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도 아닌 것들을 다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 이유, 목적, 결과 얘네들은요. 각각의 뜻이에요. while이 뭐뭐 하는 동안이니까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는 거고 because는 뭐뭐 때문에 라니까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렇죠. 이유라고 이게 카테고리를 나눠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지금은 부사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는 주어 맞네요. studied 공부를 했어. 열심히 공부했어요. 부사죠? 자, was 또 나기 때문에 문장 2개 안 돼. 그러면 여기 앞에 여기에 접속사가 있거나 여기가 접속사이고 얘 접속사 딱 보이죠? 우리 4.6 구제에서 5번 가로 WH 묶어달라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시각적으로 일단 확인하세요. 했죠? 자, 그러면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고등학교에 갔을 때라고 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미 그는 열심히 일했다. 1형식 문장 끝났고 얘가 주어도 아니고 이 왼절이 주어도 아니고 보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죠. 그리고 앞에는 1형식 문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보나마나 부사다라고 이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when he was in high school 얘는 부사절이다 라고 확인이 되고 그럼 이 when은 뭐예요? 그쵸? 좀 유식하게 말하면 부사절을 이끄는 때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됩니다. 자, 이거를 부사절을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엔 단어를 외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부사절이 이해가 됐으면 이제 하나하나씩 그것도 보면서 각각의 이 단어, 접속사의 뜻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 더 있네요. If it is fine tomorrow, we will go on a picnic. 있죠? 자, 그러면 if는 접속사기 때문에 일단 묶어두세요. 자, 그래서 날씨가 내일 좋으면 우리는 소풍에 갈 거야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도 날씨가 내일 좋으면 안 끝났죠. 오면 우리는 소풍 갈 거다 라고 다로 끝났습니다. 얘가 본문이 되겠죠. 주절이 되겠죠. 자, 그런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는 if가 바로 뭐에 해당이 된다? 접속사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 너무 딱 컴마 딱 끝나서 문장을 딱 잘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we will go on a picnic 얘에 의해서 분리가 약간 된 얘는 당연히 부사절이 됩니다. 자, 그러면 if라고 얘기하는 애는 접속사인 건 같아. 접속사예요. 그러면 if라는 애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고 뭐뭐라면이기 때문에 바로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조건에 해당이 되는 바로 종속절을 이끄는 부사절을 이끄는 바로 i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되게 좀 의외로 좀 쉽습니다. 그냥 각각의 단어를 좀 본다라고 보면 돼요. 자, 좀 빨리빨리 나가볼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자,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자, 이런 애들이 있대요. 자, 이거 그냥 단어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when 뭐뭐 할 때면 하면. 자, he studied hard when he was in high school. 뭐뭐 할 때 시간이죠. 그래서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일했다. when은 바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y sang merrily as they walked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동사 두 개 나왔어.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묶어주면 돼요. 그리고 as가 어떻게 해석될까?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거니까 뭐 할 때 이렇게 해석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걸어갈 때 노래를 즐겁게 불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s 접속사 맞죠? 시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as 다음에 자, 얘가 접속사인 거 확실하죠. 왜냐하면 뒤에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동사 확실하고요. 특히 접속사 파트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얘 접속사야. 전치사야도 구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쫙 해야 될 텐데 접속사야 전치사야를 구별해 주는 게 나옵니다. 많은 그런 단어들이 왜는 접속사밖에 안 돼요. 하지만 as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됩니다. 자, 부사도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문장에서 구별도 해두시고 뜻도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접속사이고 뭐뭐 할 때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while은 이제 while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ile은 얘는 접속사밖에 안 되는 애예요. 그리고 부사절을 이끌죠. 자, 볼게요. 이렇게 묶어주시고, 자, Lincoln did many great things. 링컨은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사 또 하나 죠. 그래서 그가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통한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렇게 문장을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이 앞에 바로 얘가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고 얘는 동안이라는 뜻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efore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before도 전치사로도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에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접속사로 쓰였다라고 문법 시간에 이제 접속사 그런 전치사랑 비교해주는 문제 나옵니다. 자, she gets up. 그는 일어났습니다. Before the sun rises.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라고 해석이 되고 이렇게 묶어줘서 얘는 뭐뭐 하기 전에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이죠. 자, 그 다음에 after는 후에겠죠. after도 여기서는 얘도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동사 찾아보세요. ate supper. ate 있죠. 그 얘는 당연히 동사를 꾸며 동사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I brushed my teeth after I ate supper. 저녁을 먹은 후에 나는 이를 닦았다. 자, 나는 이를 닦았어. 한번 부사절인 거 확인해 볼까요? 나는 닦았어. 이를 끝났죠. 목적어 끝났어요. 그래서 이 after 다음에 after I ate supper라는 게 주어 보어 목적어도 아니고 명사를 꾸며주지도 않죠. 얘는 당연히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이고 시간을 나타내는 뭐뭐한 후라고 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until, till, stay here, till I call you 라고 해서 자, 앞에 명령문이죠. 여기 머물러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라고 되어져 있죠. till, until 뭐뭐 할 때까지 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ince 있죠. He has been very ill since he had the accident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since도 나중에 추가로 조금 이건 설명할 게 조금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접속사다라고 좀 보시고 since는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였지만 나중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도 있어요. 그래서 뜻이 두 가지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아팠습니다. 계속 아파요. 뭐한 이래로 그가 그 사고를 당한 이래로 계속 아픕니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시제도 좀 보셔야 되지만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얘는 현재 완료 시제로 같이 많이 쓰이는 그런 since고요. 뜻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since가 뭐만 이래로란 뜻으로 쓰일 때는 since가 이끄는 절은 과거 시제, 본문은 현재 완료로 쓴다. 시험에 많이 나와. 그거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인 이유를 나타냅니다. because 때문에 원인이죠. as도 때문에, since 좀 전에 시간에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나왔는데 때문에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그러니까 since는 뜻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now that도 얘도 은근히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도 뭐뭐 때문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 나누면서 mother is always busy. 항상 바쁩니다. 바쁘다라고 끝났고 자, 딱 끝내 보이죠. because 이렇게 묶였죠. 왜냐하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자리에 지금 주 앞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전치사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그녀는
집에서 할 일이 엄청 많아서 항상 바빠요라고 되어져 있죠. because는 접속사입니다. 자, because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유사하게 because of가 붙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전치사가 됩니다. 자, 여기 문장에서 because of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문장을 이끄는 거기 때문에 얘는 because가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because of는 얘는 전치사다라고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ince라고 해서 좀 전에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since Tom said so, she believed it to be true.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미 동사가 딱 나왔어요. 그녀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다. 왜? 탐이 그렇게 말해서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탐이 그렇게 말한 이래로가 아니고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since는 접속사로 쓰입니다. 있죠? 자, since도요, 사실은 얘는 부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래서 문법 시험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일반 독해 지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 문장을 해석할 때 배운 만큼 보이거든요.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더 볼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since가 전치사, 부사, 접속사, 뜻은 뭐지? 라고 하나하나씩 이제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 있죠? 자, since 좀 전에 나왔죠? 뭐뭐 한 이래로. 그런데 since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 이미? 네, 맞아요.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as. 좀 전에 as라고 해서 뭐뭐 할 때가 나왔죠. 시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유 원인이 됐네요. 자, as it was very late. 묶어주셔서 매우 늦었기 때문에 I went to school by taxi. 전 택시 타고 학교 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접속사로 쓰였고 지금 시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유를 나타내기도 된다라고 as도 좀 배웠죠. 자, as 좀 전에 나왔는데 as도 뜻도 다양하다라고 나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now that. now가 지금 나오니까 부산이에요. 여기서는 now that 문장에 나와요. 지금 접속사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문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또 해석도 뭐뭐이니까 라고 나오면 now you're 20. 자, 동사 나왔죠? 너가 20살이기 때문에 you should know better. 그래서 너는 좀 더 잘 알아야 돼. 처리 좀 들어야 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해석할 때 지금 아니야? 지금이라고 봤는데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얘는 우리 배웠던 셀리 선생님과 배웠던 얘는 뭐이니까로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해석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딱 떨어지죠. 얘는 문장 하나 나왔고 이 now that은 이 문장과 약간 분리된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고 이유는 이 뜻은 바로 뭐임으로 이니까구나 라고 해석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실은 사실 입시를 위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영어 측면에서 보면 정확한 해석, 정확한 글쓰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석이 딱 되면 수일치도 맞다, 딱 되면 그러면 맞는 문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조건. 우리 사실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건을 지금 카테고리별로 나눠서 좀 배우고 있고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뭐뭐라면이겠죠. 그래서 이것도 if, unless, as long as once. 그 다음에 사실은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우선 이 과정에서는 요 네 가지를 기본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뭐뭐 한다면 우리 가정법에서도 나오겠지만 이제 가정법에 나오는 것도 사실은 조건이긴 한데, 그러니까 가정을 일어나지 않을 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걔도 사실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조건이라고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만약 내일 날씨 좋으면 해서 동사 있죠? 자, we're go on a picnic. 우리 갈 거야. 동사 두 개야. 그러면 접속사 위치가 지금 여기랑 또 여기인데 if가 보이죠? 얘가 접속사일 것이다. 네, 맞아. 접속사예요. if 뜻 많이 알고 있죠? 뭐뭐가 좋으면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뭐 하다면 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얘도 또 포인트가 우리 예전에 배웠을 수도 있고 시간, 조건에 우리 시간의 부사절 배웠죠. 접속사 배웠죠.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미를 나타낸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지금 파트죠. 이 파트에서 현재 시제일 때 미를 나타낸다라는 공식이 있어요. 뭐 얘도 좀 따로 떼서 제가 해놨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예, 시험 포인트. 자, 자, 또 unless 같은 경우에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부정의 의미가 있죠. 얘가 좀 헷갈리는 게 여기 unless you get up early 그래서 부정의 not 같은 게 없어요. 하지만 부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학교에 늦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이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not이 들어가지 않지만 오히려 not이 들어가면 이렇게 not이 들어가면 얘는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얘를 if절로 바꿔주면 if you do not get up early not이 들어갔죠? 그렇죠?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 되죠. 자, 아까 앞에 좀 얘기했던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여기 앞에 미래잖아요. 미래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will 쓰면 안 된다. 미래를 안 쓰고 현재를 쓴다라는 것도 잠깐 다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자, 요거는 따로 떼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좀 지루하긴 해요. 그냥 문장을 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 once란 뜻은 뭐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머리를 쓸 게 없어요. 자, once we have made a mistake 일단 실수를 했으면 you cannot correct it. 너는 다시 고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이라고 하는 뜻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ou cannot correct 이라는 동사 문장이 나왔고 이렇게 앞에 딱 나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문장을 두 개 쓸 수 없다라는 대원칙 그러면 연결시켜준 접속사 필요한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절을 이끄는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as long as를 뭐뭐 하기만 하면 한 이상이란 뜻이고요. You will be admitted. 너는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As long as you arrive before 3 p.m. 3시 전에만, 오후 3시 전에만 도착한다면이죠. 마찬가지로 as long as 접속사야. 이게 문장이 so long as 단어가 이게 3개이기 때문에 접속사를 안 보일 수 있지만 외우셔야죠. 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고 해서 딱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라고 해야 되고요. 부사절이죠. You will be admitted. 너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되어져 있고 자 부사절이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점이 지금 시간 조건 부사절에서의 지금 미래죠. 앞으로 일어날 일 너가 3시 전에 도착을 하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어 라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서 앞에 주절도 You will be admitted 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렇게 조건절에서는 미래를 쓰지 않고 현재를 쓴다 라고 해서 그래서 arrive로 썼습니다. will arrive 하면 오히려 틀린 문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게 좀 어렵진 않은데 그냥 좀 문장을 해석하고 이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겹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정신 차리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though, although, even if, even though. 자, though, 이게 although, 뭐 even if, even though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죠. 자, 그래서 이 양보라는 뜻이 뭔지 일단은 보셔야 돼요. 양보는 반대되는 상황이나 예상 밖의 결과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볼게요. 일단은 he was poor. 자, 만약에 그가 가난해. 가난하면은 어때요?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옷도 못 입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he was poor라고 하면 가난한 상황에서 예상되는 게 있지만 그걸 반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좋아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양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되는 상황, 그가 가난했을 때의 상황과 반대되는 거를 일어날 때를 이 너를 붙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비록 뭐뭐이지만 그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한다. 이럴 때 너로 쓰는 거죠. 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단어를 외우세요. 너 뭐뭐이지만이라고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문법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묶여서 나올 거예요. 그럼 얘가 뭐지?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할 때 그 예상 밖의 결과. 그 내가 피곤해. 그럼 공부 안 해야죠.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럴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곤하시죠? 피곤하지만 though we are tired, we have to study hard. 이럴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자, even if we will leave now, we will be late.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부사절인지 볼게요. even if가 얘가 지금 접속사고요. 동사가 2개 나왔습니다. 했죠? 그러면 접속사 들어간 자리는 여기나 여기인데 지금 even if가 보이죠? 얘가 접속사예요. 그래서 묶여서 보면 종속절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떠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늦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양보라는 개념을 좀 넣어봐서 우리가 지금 떠나. 그럼 지금 떠나면 도착을 제때 할 걸 기대하겠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늦겠다라고 하는 예상과 벗어난 그런 거를 나타낼 때 바로 even if, although를 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거의 다 나갔습니다. 자, 마지막 한 꼭지. 자, 오늘은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를 배웠는데 한마디로 부사절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각각의 단어, 접속사의 뜻을 그냥 외워두시고 해석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문법에서 좀 더 나오는 게 얘가 전치사냐 접속사냐 부사냐 하는 것도 이제 슬슬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단어는 모든 단어가 한 가지 품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접속사 같은 경우도 얘가 전치사, 접속사, 부사로도 다 쓰이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when 같은 경우죠. because 같은 경우죠. 하지만 as, since 이런 애들은 접속사로도 쓰이고 전치사로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독해에서 구별하냐면 전치사 뒤에는 당연히 명사가 오죠. 그래서 난 접속사인 줄 알고 했는데 명사가 나와. 그럼 얘는 전치사. 접속사는 문장을, 등위 접속사 빼고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같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요. 단독으로 나왔다. 뒤에 다른 부사가 있다. 동사가 있다. 그럼 얘는 부사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I haven't seen him since. 그 이래로 본 적이 없어. since 우리 오늘 계속 접속사로 배웠는데 뒤에 아무것도 문장이 없어요. 그럼 얘네보다 사전 찾아보시면 since 부사도 있어요. 얘는 부사다라고 보시고 자, I have not seen him since I was 5. 자, 우리 배운 대로 동사가 2개 나왔죠? 그럼 묶어줘야죠. 내가 5살 이후로 그를 본 적이 없어. 동사 또 나왔기 때문에 동사 2개. 앞에는 여기 나오는 게 접속사 자리고 얘가 이래로라고 하는 뜻을 외워주셔야 되겠죠. 얘는 접속사입니다. 오늘 배웠던 자, 그리고 또 봤더니 I have not seen him since last week 묶어줬더니 뒤에 지난주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어요. 그럼 얘는 명사를 꾸며주는 명사를 같이 가지고 하는 전치사 명사구죠. 이런 식으로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어떻게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부사, 접속사,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얘네들은 문법 시험에서는 좀 외워둘 구별해서 단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since 같은 경우도 뭐뭐 때문에란 뜻도 얘는 시간을 나타내는 이렇게 이래로라는 뜻으로 접속사도 되었지만 이유, 때문에란 뜻도 쓰인다고 했죠. 이럴 때는 접속사로만 쓰인대요. 미치겠죠. 자, 그래서 이런들은 네, 열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하나씩 그냥 차근차근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접속사로만 쓰여요. 그래서 since no one agrees to my proposal, 내 제안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래로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때는 얘는 접속사로만 쓸 수 있습니다. I will give up. 저는 포기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치사, 접속사,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